그리고 이 지역성이란 것은 다양성의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우리나라의 현재의 중앙 언론 집중적인 어떤 이런 프레임 말고 좀 이게 예를 들어서 뭐 90대 10, 이 정도가 아니고 한 60대 40 정도라도 이렇게 기사들이 좀 분배가 돼 있고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만든 어떤 프레임 있잖아요. 기사에 대한 어떤 의제를 선정했을 때 그게 막 한꺼번에 확 휘둘리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 지역 언론들이 다 자기 자리를 잡고 또 지역 언론뿐 아니라 또 전문적인 어떤 매체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이렇게 왜곡하거나 일방적으로 몰아가는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전두환 정권 때 그때 언론사 통폐합한 게 그것 때문이잖아요. 자기들이 입맛대로 이렇게 다루기 쉬우니까. 원래 매체가 많으면 통제하기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돼요. 왜냐하면 알아서 다 하니까. 이게 지금 그 상업성 지배해서 가짜 뉴스 같은 데 만들잖아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뉴스를 이야기하다 보면 그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들 정보와 지식의 차이를 아세요? 정보와 지식. 뭐가 정보고 뭐가 지식입니까? 이게 정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보죠. 이게 정보는 보통 기본적으로 어떤 차이를 어떤 A란 거와 B란 거의 다른 것들의 어떤 차이. 이걸 정보라고 일반적인 정보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서 강의하고 있던 게 정보잖아요. 지식은 이런 정보들이 쌓여서 오랜 기간 검증하고 분석하고 해서 나름대로 이론 체계를 가진 그 지식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뉴스는 new information의 준말이거든요. 새로운 정보.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정보와 지식의 이 중간 부분에 있는 검증된,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믿을 만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정보. 이걸 이제 뉴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뉴스 같은 것들이 쌓여서, 물론 학자분들이 연구 같은 거 할 때, 어떤 사회상을 연구할 때 뉴스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보는 이유가 그런 정보들, 어느 정도 검증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또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론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뉴스는 사실 그런 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의미에 있어서는 그런 정보의 검증, 그 다음에 똑같은 정보라도 어떤 시각으로 접근해서 보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국인에서 지역의 의미는 뭐냐? 쫙 지역하면 떠오르는 게, 대구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더위, 지하철 참사, 상인동 화재 폭발, 보수의 심장,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고. 또 하나는 이제 지역이라면 명절 때 귀성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그 정도 이미지가 딱 대충 나옵니다. 휴가철에 가볼 만한 여행지 이런 정도죠. 근데 뭐 수도권으로 인구가 많이 모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 정도는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지역에도 다 그 문화가 있고 거기도 스토리가 있고 역사가 있지만 이런 것들은 잘 몰라요. 지역성이 중앙 집중적인 시각 속에는 없다는 거. 아까도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리죠. 서울에도 그런 지역성은 없는 거죠. 각 지역에서는. 중앙 집중적인 어떤 그런 시각의 관점은 있지만 서울이라는 그런 지역성은 부족하다. 마포, 뭐 강남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도 이야기했지만 중앙의 정보와 자원이 몰리는 시스템에서 주변부를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의 지역이라는 개념은 단순하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앙 집권형 시스템과 블록체인, 이거는 뭐 제가 이미지를 찾다 보니까 잘못 찾았는데 사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실은 인터넷이 나오게 된 게 60년대 인터넷이 왜 만들어졌냐면 핵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는 모든 정보가 국방부나 펜타곤 같은 데 다 모여 있었거든요. 전쟁이 나서 핵을 거기서 때리면 미국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핵전쟁 시대에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막 머리를 굴리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 거점에서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네? 라고 나온 게 인터넷이거든요. 그때 인터넷 개념 처음 나왔고 90년대 이게 이제 보통 기술이 나오고 30년대에 보통 이제 적용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 언론 마찬가지지만 언론도 다 딴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중앙 집권형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블록체인도 마찬가지 개념이잖아요. 전부 다 보면 이런 중앙 집권형에서 이런 분산형 이런 쪽으로 정보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블록체인 같은 이런 기반도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뉴미디어 시대는 이게 그런 것들이 이제 바뀌는 시대가 돼가고 있다. 우리는 잘 인지하고 있지 않지만 제가 오늘 오는데 사실 몇 시간 안 걸렸잖아요. 오늘 또 집에 가면 한 12시 10분 되고 도착해요. 반나절이면 뭐 이런 거 다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게 더 빨라지고 뭐 드론 택시 뭐 이야기 나오는데 그건 무서워서 나 못 하겠던데 어쨌든 드론 택시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완전 지역 개념이 달라지는 거죠. 그랬을 때 지역성은 과연 무엇인가? 지하철 오면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성은 있다. 그게 지금은 단순하게 공간 개념으로 사실 지역성을 접근했고 지역 언론인들은 신문쟁이들은 보급하는 권역으로 접근했고 방송쟁이들은 우리 전파 나가는 그 권역으로만 생각했던 거죠. 지금도 아직까지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MBC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다른 언론사는 모르겠지만 제가 MBC는 잘 아니까 예를 들어서 뭐 취재를 하다가 보면 제가 뭐 다른 지역에 갈 수 있잖아요. 우리 방송 권역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가서 취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에서 항의가 들어옵니다. 야, 우리 나와바리인데 그거 취재하면 되느냐.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방송 권역이 취재 권역이라고. 그럼 저는 물어봅니다. 그래, 좋아. 그거는 우리 업무상 그런 건데, 아니, 그건 방송 권역이지 취재 권역은 아니지 않느냐. 그것도 잘 안 통해요. 그러면 내가 딱 물어보. 그러면 좋아. 서울 MBC가 너 지역 왔을 때는 왜 그런 말 안 해? CNN에 취재하면 왜 말 안 해? 그럼 말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 언론들이 어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지역 방송이나 언론이 태동하면서 이 지역성에 대해서 너무 국한적으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던 거죠. 근데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고 있다. 완전히 빅뱅과 같은 언론의 빅뱅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역성이 강조될 수 있다. 여러분들 서로 계시지만 특히 여행 같은 거 가실 때 해당 지역의 어떤 정보 같은 거 이렇게 하실 때 정보가 많던가요? 네이버나 구글 이래 봤을 때 정보 좀 만족한 정보들 많습니까? 잘 없죠? 무슨 맛집 이래 치면 쫙 이렇게 평점 나오고 하잖아요. 근데 제일 짜증나는 게 그 지역 맛집 이름으로 만든 상호의 그 식당들.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지역에 창원 맛집, 뭐 아니면 무슨 뭐 거창 맛집을 쳤는데 식당 상호가 거창 맛집이야. 정말, 이건 여담이긴 한데, 정말 열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해요. 그게. 그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지금 이 정보가 다 필요한 시대인데, 지역 기반에서 정보 서비스가 되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역 언론인데, 정말 지역에 기반으로 된 특화된 정보를 우리가 취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그 시청자들이나 수용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준다면 제일 또 필요한 정보들이 병원 정보잖아요. 전화를 제일 많이 받거든요. 우리 그 아버지가 간이 안 좋은데 간암인데 우리 대구 서울 보통 서울은 많이 올라 그래요. 요즘에 가깝기도 하고 큰 병원은 이제 서울에 가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게 이제 신화처럼 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역에서 약간 좀 아무래도 의료 서비스 좀 상대적으로 좀 낙후돼 있잖아요.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그 대학병원이 많아요. 인구당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단 서울에 가서 일단 진단받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어쨌든 이렇게 통원 치료 이런 걸 하려면 서울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죽습니다. 환자 왔다 갔다 하느라고.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병원들 정보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모르니까 이제 기자니까 전화 오는 거죠. 이런 정보들은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지역의 어떤 병원 정보, 문화 예술 정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가만히 보면 이제 지역 언론들이 이런 걸 별로 취재 안 했던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역성 이야기하면서 이런 부분 특화돼서 취재를 잘 안 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보를 좀 많이 수집하고 분석하고 서비스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대구에 왔다 그럼 대구 MBC에서 그런 정보를 많이 서비스한다 그러면 대구 MBC 홈페이지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하네? 그러면 글로 많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많이 들어오면 또 알고리즘에 의해서 노출이 많이 되면
뭐 대구 맛집 치면 대구 MBC 홈페이지 노출되면 이렇게 되면 이제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오히려 지역 언론이 더 필요할 수 있는 지역 기반 서비스 증가, 지역성 강조되는 이런 정보들이 더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시너지 효과도 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실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언론 주도의 시대에 가고 정보와 사회 역행하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네이버나 뭐 다음 뭐 이혜진 씨가 우리 회사에 와서 문전박대 당했지만 성공하고 난 다음에 지역에 대한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개념은 똑같거든요. 중앙 집권적인 사고는 똑같단 말이에요. 정부의 어떤 중앙이 들어온 것들. 그래서 지금 포털 같은 데도 보면 이렇게 지역 기반의 정보가 전혀 굉장히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시장이다. 정부의 어떤 새로운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서울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서울에서 어느 저기로 다 갈 수 있잖아요. 뭐 진주 가고 싶으면 진주 뭐 가면 되고. 딱 이렇게,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딱 중앙에 이렇게 서울, 부산 갈래. 뭐 이게 되잖아요. 근데 지방에 살면 있잖아요. 참 힘듭니다. 목포에 살아. 강릉에 가야 돼요. 이게 얼마 정도 걸릴까요? 대중교통 쓰면. 차로 6시간 반, 7시간 걸립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사회가 아닌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서울을 벗어나면 엄청 불편해요. 그런 사회. 근데 이런 거는 뭐 지금 정보화 사회하고는 좀 맞지 않는다.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또 사회 좀 바뀌어야 된다. 바뀌면서 뉴미디어 시대에 우리 지역 언론이 나갈 바들도 이런 어떤 달라진 환경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을까. 세계적인 지역 언론들입니다. 어디죠? 여기.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세계적인 지역 언론들이죠. 근데 지역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뉴욕을 기반으로 해서 뉴욕 시민들의 정보를 주면서 성장한 거죠. 성장해서 미국 전체를 커버하고 세계를 커버하는 언론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역 언론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본사가 지역에 있는 세계 언론이 된 거죠. 그것도 본사가 워싱턴에 있는. 얼마 전에 무슨 영화도 있었죠. 그 워싱턴 포스트의 뭐 국방부의 군사 기밀 해제된 거를 보도하는데 법정 소송 벌어진 몇 년 전에 영화가 있었는데, 뭐 톰 행크스 나오고 하는데, 영화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 보면 막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여기 뭐, 워싱턴 포스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큰 언론이 됐는지, 그런 것들이 보면, 사실 이런 언론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언론이 된 거죠. 그리고 이,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뭐 퓰리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그 황색 저널리즘, 그런 언론들 다 제끼고, 정론 언론으로 해서 미국에서 성장한 거죠. 19세기 말려봐 20세기 초반에는 미국에 이민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거든요. 뭐 대부라는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막 아일랜드계, 이탈리아계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 다 모든 정보를 있는 타블렛판으로 있는 정보, 지역 정보지 이런 것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언론의 진짜 황금기였거든요. 1페니면 살 수 있다고 해서 그 페니 저널리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신문이 굉장히 비쌌는데 인쇄 매체가 발달하면서 이제 굉장히 싸졌죠. 막 그렇게 하다가 이제 황색 저널리즘의 어떤 이런 폐해 같은 거를 이제 극복하면서,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이게 황색 저널리즘만 있으니까 이게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대중들의 어떤 생각의 변화에 의해서 거기에 발맞춰서 성장한 기업이죠. 뉴욕타임스, 그 뒤에 이런 기업들이죠. 근데 지역 언론입니다. 근데 아무도 지역 언론이라 생각하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지역 언론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은 저희들의 고민인데, 저희들 고민을 듣고 싶어서 오셨는데, 저희들 고민을 들어서 어떤 도움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 언론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존재 이유를 봤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 언론의 살 길은 지역성, 이 공간 개념의 지역성에서 벗어나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는 대구 출신의 미국 시민은 대구 MBC의 지역성에서 벗어나 있습니까? 안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저희 대구 MBC 유튜브 채널 중에서 보면 10%가 외국에서 이렇게. 네. 다른 언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에 계신 한국 분들.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렇게 좀 적극적이어서 전 세계 한국 민족만큼 이렇게 외국이 많이 나는 나라가 없거든요. 한 800만 정도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세계 각 곳곳에 가 있거든요. 그분들은 항상 우리나라를 이렇게 궁금합니다. 이렇게 자기 출신이 대구는 무슨 소식 있나 이러면서 보시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지역 언론의 고객입니까 아닙니까? 고객이잖아요. 근데 서울에 있는 그 유학생들 아니면 뭐 80년대 서울에서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는데 집은 서울에 있어. 그 사람들 대구 소식 궁금해. 한 번씩 보잖아요. 그분들은 그냥 지역 언론의 고객입니까 아닙니까? 고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신문이면 보국 권역, 방송이면 방송 권역 여기에 우리 지역 언론이 스스로 이렇게 다 국한돼 가지고 아이템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물론 지역성을 대변하고 지역에도 사람이 산다. 그 역할은 충실한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만은 거기만 국한해서 아이템을 찾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재미가 있을까요? 흥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하면 재미없습니다. 눈 감깁니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전국적인 관심사가 되거나 세계적인 관심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이 지역 언론의 콘텐츠를 볼 때 지역 언론은 발전할 수 있다. 이 기본인 거고. 그리고 지역 언론의 열악한 환경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우리 막 그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술자리에서 한 10년 전인가 미디어 관계되는 그 운동가한테 제가 술 마시다 한 야단 맞은 얘기를 술 취해가지고 그만 징징거리라고. 많이 징징거립니다, 언론에서, 지역 언론들. 사실은 우리가 지역 언론들이 정말 고민을 해봤나, 그렇게? 유림 미디어와 유튜브 한번 보십시오. 지금. 그 누구죠? 빠니보틀. 여행 관련되는 거. 제가 최근에 한 6개월 전에, 그 전에 몰랐는데, 많이 보거든요. 엄청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도 목숨 걸고 해요. 진짜. 목숨 걸고 콘텐츠 만드는 거예요. 우리 지역 언론 과연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과거의 어떤 그 테두리에 그대로 해서 과거에 해오던 대로 방식대로 그렇게 콘텐츠를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볼 게 없는 거죠. 볼 게 적은 거죠. 그 지역성을 대변하고 이런 것들은 좋은데 아까 이야기했죠. 2000년대 전에 포털을 만든 네이버의 도전과 기존 언론을 몰라. 제가 두세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진 씨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취재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지역 소재인데, 옛날에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준익 감독인가, 요즘에 기억력이 이게 제목이 생각이 안 나요. 라디오 스타? 라디오 스타 맞습니까? 라디오 스타를 보면 그런 내용이잖아요. 영월에 촌방송에 이렇게 가서 박중훈이 한 대 잘 나가는 가수가 가서 이렇게 하다가 그 지역민들하고 알콩달콩 이야기했는데 그게 너무나 삶의 어떤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서 그 전국 방송화가 돼가지고 됐잖아요. 이게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거든요. 저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게 우리 지역 언론의 길이다. 그 지역 소재이긴 하지만 서울 사람, 대구 사람, 뉴욕 사람 뭐가 다르겠어. 사람은 똑같고 물론 차이도 있겠지만 같이 느끼는 공감대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재를 찾아서 우리가 발굴해서 알리고 그리고 그걸 또 전국화하고 좀 세계화하면 저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한 번씩 보면 그 중앙에 있는 TV, MBC도 그렇고 SBS, KBS 보면 우리 대구 지역에 소재를 와가지고 전국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소재. 우리 다 물먹어 전부. 그런 일이 벌어진지도 몰랐어. 와서 이렇게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이 얼마 전에 누구죠? 아들 이렇게 계속 6시간 동안 때려가지고 죽은 게 청도에 그런 건데 좀 쇼킹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는, 취재 못했거든요. 그 지역 언론의 소재이긴 하지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또 노력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하려면.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지역성을 벗어나서 취재 영역을 확대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런 소재, 그런 의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좀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을 마실 때 내가 물을 마시고 있는데 옆에 콜라가 먹고 싶어요. 이걸 놔야 내가 콜라를 먹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종이신문도 마찬가지고 TV 방송도 마찬가지고 지금 새로운 시대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신문에 있는 광고, TV에 나오는 광고, 당장 돈이 들어오는 거 이거 못 버리는 거예요. 못 버리고 그냥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죽으면 아 죽었구나 이렇게 죽고 나면 압니다. 아 우리가 죽었구나.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부인들이 지역과 만나는 창이 되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대구 MBC 같으면 대구를 만나려면 대구 MBC를 통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 창으로 들어오지 왔을 때 가장 빨리 가고 가장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고 그런 창 역할을 하면 저는 살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역민들이 세계를 만나는 또 창이 되어야 된다. 지역 언론이 그 역할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그 창 역할만 하면 그러면 되느냐? 그건 아니죠. 기술적인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그에 따라서 뉴스에 대한 이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할 건 하고 그죠? 그거 뭐 계속 붕어빵 찍어내는 언론 저 자치단체에서 주는 그 보도자료 그거 막 딴 데 다 쓴다고 있잖아요. 우리 안 쓰면 마치 낙조한 것처럼 거기 매달려가지고 안 그래도 인원 적은데 그거 매달려 그렇게 해가 되겠습니까? 보도자료 주는 거 대구시 주는 거 좀 이해할 거 없는 거 좀 포기하고 기사들 다른 데 취재해서 좀 살아있는 기사 살아있는 어떤 뉴스 하나 보면 보다가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릴 수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살아가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저널리즘의 원칙에 충실해야 된다. 저는 이게 우리 생존 전략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돼요. 뭐 그 새로운 시대 뭐 소비자들은 뭐 좀 자극적이고 선정적이고 뭐 이런 사건 사고 이런 거 좋아한다라고 이제 옛날에 어떤 언론학자들이 이렇게 발표하고 뭐 그런 이론들이 있었거든요. 그 중심으로 많이 있었는데 언론의 창 구글에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팀 로젠스트리라는 그 유명한 언론 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기자 출신인데 미디어 비평 관련 기자 출신. 이분이 쓴 책을 보면 그 관점을 완전히 이제 바꾸는 이게 이제 팀 로젠스트리라는 분이 이제 2005년도 이 무렵에 이제 미국에 있는 지역 방송사들을 거의 전수조사하다시피 해서 한 5년 동안인가 그 나오는 데이터들 뉴스하고 시청률의 인과관계를 이렇게 상관관계를 분석한 그 보고서가 있습니다. 책이 있거든요. 거기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뉴스 시청률 아까 이게 선정적 이런 것들 다 신화다. 잘못된 신화라는 걸 입증합니다. 그 데이터에 보면 제가 이 책을 보고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정말 방대한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저널리즘의 원칙에 이제 충실한 고품질 뉴스가 시중에 더 높더라는 거예요. 기획, 탐사, 보도 시청률도 훨씬 더 높았고, 그리고 의미 있고 실질적인 기사와 기획력이 있고 용기 있는 보도, 특히 용기 있는 보도를 시청자들이 더 좋아했고, 선정적이고 속보성 있는 뉴스와 시청이 높다는 것은 잘못된 신화다. 지역민은 지역 뉴스만 관심이 있고 긴 기사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잘못된 신화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수치를 막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이제 포탈에 이제 CP소로 진입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담당 부장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제가 내려놨는데 하면서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 관련돼서 이건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들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할 때 뭐 진실을 추구해야 되고 시민들에 충실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뭘 눌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거 때문에 사람들이 뉴스를 보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인터넷 시대에 얼마나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까? 그 굳이 뭐 언론사들이 쓰는 기사를 그 왜 봐야 될까요? 그런 것 때문에 보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할게요.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들을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면 사람들이 기사도 많이 보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민들에게 우리 월급은 뭐 회사에 주는 거지만 사실은 시민들이 우리한테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 생각하고 검증을 달해서 이게 사실을 취재해서 진실에 가까이 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권력도 비판하고 감시 역할을 하고 뭐 다 아는 내용들이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기자들 기사에 옛 기레기 새끼들아 하면서 막 요구하는 내용들입니다. 이게 너가 좀 똑바로 하라고. 이 내용이 이건 사실은 뭐 지역 언론뿐 아니라 우리 언론들이 갖춰야 될 이걸 하지 않으면 과연 언론이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요? 왜 기자들한테 월급 줍니까? 보도자료 쓸 것 같으면 말지.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그 유튜브에 이제 상위 조회하는 거를 보면 실제로 보면 그런 종류의 기사들이 조회수가 많아요. 보면 뭐 1등이 우리가 2019년 이후부터인데 감추고 거짓말로 일관한 신천지 공부들 이거 아시죠? 대구 코로나 하면 대구였잖아요. 그때는 뭐 한 200~300명 나온다고 난리 났어요. 서울 MBC 가면 들어오지 마라 그랬어요. 진짜요. 제가 그때 858 그 취재 때문에 서울 MBC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이렇게 봐요. 이렇게 멀리하고 그랬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대구 사람들 막 그 처음이니까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봤냐면 유튜브에 실시간 동시 접속자가 많을 때 한 10,000명 가까이 들어왔어요. 대구 MBC 유수 데스크에. 보통 때 수백 명도 안 돼요. 뭐 한 두 자릿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사실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구 지역이니까 코로나를 더 많이 다룰 것 같잖아요. 그 대구 유수는 다 코로나였으니까 막 들어오셔가지고 막 그때 코로나가 창궐 했을 때 한 석 달 동안은 대구 MBC 유튜브에 진짜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진짜 장사됐어요. 속된 말로. 외국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역 외 사람? 지역 외 사람이죠. 지역에 있는 사람은 그만큼 못 와요. 보면 들어온 거 보면 다른 지역 사람. 왜냐하면 그분들은 대구 소식이 궁금하잖아요. 그 이제 어떤 역병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갈 거냐 너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예. 2등도 보면 메르스 공무원인데 코로나 공무원 이거는 보면 저희들이 뉴스 이 상위 것들이 보면 제일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우리 뉴스 리포트고 두 번째로는 우리 따로 제작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가공을 해서 옛날 메르스 때 공무원들 하는 행태, 코로나 때 행태, 그때 권영진 시장의 다른 모습 이래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때 90만 이렇게 굉장히 많은 3등은 최성해 총장 관련 그 인터뷰 보면 대부분이 보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 위주인 거예요. 그 지역이라고 해서 지역에 관련되는 이슈만 해가지고는 이게 소구성이라고 합니까? 이게 다 소화해내지 못하는 이게 시청자들이 보질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뉴스는 흥미가 있어야 되는 건데 보질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면 밑에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홍준표 요즘 좀 떴어요. 대구 저기 우리 유튜브 보면 홍준표 나오면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뭐 우리가 사실 미얀마 간 이것도 사실 지역 언론에서 할 소재는 아니지만 그때 저희가 우리 사장님한테 저희 설득을 해서 우리도 좀 한 세계적으로 한번 놀아봅시다. 설득해서 지역 언론으로서 진짜 하기 어려운 뭐 제작비 한 2억 5천 거 들여서 사실 서울 MBC하고 그때 유족들이 다 갔었거든요. 각 언론사 다 찾아가서 방송사 같이 여기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같이 가자고 했을 때 다 퇴짜 받았어요. 제작비는 많이 든다고. 왜냐면 확실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저희는 했어요.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좋아 한번 해보자 우리도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약간 좀 뭔가 사옥도 이제 발리고 뭔가 좀 자신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죠. 어쨌든 뭐 그렇게 했었고 대부분의 소재들은 이런 소재입니다.
네이버 조회에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제 4월 달인데 보면 제일 위에 삭제된 기사는 지금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었잖아요.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있어서 그때 이제 대구경북 기자협회에서 무슨 여론조사를 했는데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그건 뭐 하나 뭐 잘못된 거예요. 여론조사. 그래서 그 후보가 이렇게 여론조사 대상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삭제라고 해서 삭제가 된 거고. 그 나머지는 보면 뭐 다이빙별 이종인 대표 세월호 관련되는 뭐 그런 영상, 뭐 주로 보면 따로 이렇게 새로 기획하거나 이런 종류의 영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들 있잖아요. 저널리즘에 충실한 것이 그 시청률도 연관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본다라는 거를 제가 1년 동안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봤거든요. 우리 회사 아이템만 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 로젠스티라는 교수가 한 그 연구 결과가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널리즘에 충실한 언론 기사가 많이 보고 많이 본다는 거는 상업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입증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역 언론이 그럼 우리는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지역 언론은 지역민의 시각으로 모든 영역을 취재한다. 소재의 확장성.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콘텐츠의 어떤 완결성입니다. 잘 만들어야 돼요. 그 로젠스틸 교수가 쓴 그 연구했는 그 책에도 보면 그 시청자들을 보면 그 소재의 어떤 차별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그 콘텐츠의 어떤 완성도, 품질, 여기에 훨씬 더 반응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는 잘 잡았는데 이게 내용이 이제 완성도가 떨어지거나 뭐 구성 같은 것들 이렇게 설득 있게 다가가지 않으면 사실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소재도 잘 잡아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취재도 더 많이 하고 제작할 때 준비도 많이 해서 이 고품질의 퀄리티를 생산해내야만이 지역 언론이 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지역 언론이 만든 이슈가 전국화되고 그게 또 전국 의제가 됐을 때 우리 사회가 다양성 측면에서도 나아지고 그리고 중앙 언론 집중적인 그런 정보만 받았잖아요. 중앙 언론의 시각에 의한 정보, 해석만 받았던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거 이외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정보들의 다양한 그런 어떤 비를 맞을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지역의 콘텐츠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현실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참 이거 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존 어떤 시스템에서 저희들이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거든요. 기존 제작 시스템, 기존 취재 관행,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옛날부터도 그 시험했는 것들이 뭐냐면 그 백화점식, 뭐 나열식을 뭐 취재를 지향하고 출입처 중심의 이런 보도를 좀 지향하자라고 기자들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제 많이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막상 이제 해보면 거의 다 실패를 했어요. 지금도 이제 보면 그 서울 MBC도 그렇고 다른 언론도 보면 딱 보면 좀 출입처 중심적으로 이렇게 그물망 치듯이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거거든요. 정보의 다양성 측면에서 아무래도 그게 좀 더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타파처럼 이렇게 탐사 보도를 전문적으로 하는 매체들이 깊이 있게 취재하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그것만 또 다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있는 출입처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을 탈피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 출입처 중심의 보도 자체가 그 자체가 취재 자체가 잘못된 것인가? 그걸 스스로 물어보면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출입 중심으로 나눈다는 거는 그러니까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사회 각자 영역들을 다 다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취재하고 출입 중심으로 취재하는 이 시스템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취재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그 소재나 이런 것 다양하게 다루면서 취재하는 방식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취재원들이 주는 소스에 너무 의존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식.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게 정보의 비대칭성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검찰 수사기관이나 뭐 이런 데서 주는 정보들 있잖아요. 피의사실 공포 이런 것 때문에 일방적인 정보들 같은 이런 것들, 그다음 정치인들이 주는 정보 이런 것들이. 그래서 뭐 정치인들이 자기의 또 유명성이라든지 또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발언을 하잖아요. 발언을 하면 사람들이 이제 일단 그 사람의 위치 때문에 그 발언을 굉장히 좀 크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의 발언들이 이슈를 덮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이슈들이 많잖아요. 정치 관련 이슈들이 전부 언론을 다 도배하다시피 하면서 한데 뭐 비슷비슷한 내용들이에요. 뭐 여야 있고 뭐 그리고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얼마 전에 이제 그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바이든 뭐 날리면 뭐 하셨잖아요.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사실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할 때 많은 사실들을 접하고 그 사실들을 모아서 그 사실들이 의미하는 그 사실 뒤에 숨어 있는 그 진실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한테 다가오는 사람들은 다 의도성을 가지거든요. 제보자들은 다 그렇습니다. 보통 일반인들은 평생 가면서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저희들은 매우 자주 접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 제보를 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보를 하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제보했을 때 이 사람 말이 과연 이게 진실일까? 사실일까?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고민하고 해서 결론을 내려서 기사를 쓰고 대중들한테 의제를 하면서 자 우리는 이런 걸 취재했는데 보세요. 이게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이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돗물이 지금 녹조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녹조 나오고 있어요. 그 남세균이라는 게 수돗물 그 필터에 나왔어요. 저희가 그 부경대학교에 맡겼고 경북대학교에 맡겼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필터에. 독조 그 마이크로시틴을 연한 독성 물질을 만드는 남세균이 나오고 지금 이런데 아무도 지금 물론 언론에 많이 보도됐지만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전달 이렇게 하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냐면 그거는 어떤 뭐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육성으로 이야기했잖아요. 대통령께서. 근데 그거를 가지고 여론조사를 이렇게 해요, 언론에서. 바이든으로 들립니까? 날리면으로 들립니까? 하니까 우리나라 그 정치 성향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중도부터 해서 좀 진보적인 정치 성향은 바이든으로 들리고 보수 성향은 날리면 들리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뭐 지역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진짜 언론이 이거는 이 정도면 끝난 거 아닙니까? 언론이 어떤 사실에 대해서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까 진짜 용기 있는 보도를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 그걸 못하니까 언론이 뉴스 조직을 가진 조직에서 일반인보다 더 체계적이고 힘 있는 조직에서 시민들의 편에서 그 취재해서 보도하라고 하는 그 언론 기관에서 그런 걸 보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전 국민이 다 들었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그거를 어떤 언론 기관에서 그거를 사실관계를 따져가지고 딱 해서 이거는 바이든이다. 이렇게 못하는데 나머지 기사들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 자체가 언론에 대한 어떤 불신을 일으키고 저희들이 불신을 받고 하게 되면 결국은 저희 기사를 믿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아직까지 우리가 심층 면접 해보니까 뭐 그분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뭐 기자 언론들 그래도 뭐 유튜브하고 다르지 않느냐. 뭐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요. 근데 요즘에 보면 유튜버들도 보면 굉장히 그 전문적인 유튜버들 많아요. 한 가지 소재를 가지고 하는 거 재밌습니다. 정말 재밌고 잘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 지역 언론뿐 아니라 언론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하지만 그 언론이라는 건 언론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론사는 존재하지 않지만 뉴스는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뉴스의 역사를 보면 뭐 뉴스라는 게 뭐 별거 있습니까?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수만 년 전에 사냥하다가 저 언덕 너머에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 뭐 위험 요소 요인이 있는지 뭐 궁금하잖아요. 거기에 뭐 다른 불화가 있는지 함부로 갔다가 창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똘똘한 친구 한 명 보내가지고 현장 사전 답사에 딱 보니까 뭐 코끼리 몇 마리 있고 뭐 이런 거 딱 정보를 딱 보고 내려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가니까 뭐 코끼리 몇 마리 뭐 몇 마리 있고 뭐 그러면 뭐 다른 부락애들 한두 명 있는데 이 정보를 주면 우리 부락에서 그 뭐 용량이 있을까요? 뭐 전사들 숫자 몇 명이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모험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걸 전술 짜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뉴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 서민이든 아니면 진짜 많이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어떤 알고 싶은 욕망.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여러분들이 산다고 100% 확신할 수 있습니까? 99.9999%는 살아 계시겠지만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미래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근데 불안한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설득력 있게 뭐 이렇게 알아봐주고 이렇게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알면 이해가 돼. 아, 그렇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이해가 되는 순간 마음이 평온을 얻습니다. 사실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 스토리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감정들을 드러내고 이런 기능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누군가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가버리면 기존에 우리가 봐왔던 이런 언론사의 모습은 이제 사라지고 다른 유형의 이제 언론사의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지금 있는 언론사들이 환골탈태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벌써 8시 46분이에요. 와, 고맙습니다. 일단은 정보의 신뢰성. 사실은 우리가 그걸 858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 위안부 특집을 하면서 이제 미얀마에 갔어요. 가서 취재하다가 이제 취재를 다 끝내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우리 미얀마 취재를 도와주신, 우리 직접적으로 도와준 건 아니고 이제 정보를 주신 분이 있어서 고마워서 식사 자리에 있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제 그 이야기 나온 거예요. 나와서 이제 제가 그쪽에 좀 관심이 있어서 그 JTB, 그 전에 JTBC에서 했었잖아요. 바퀴 뭐 이런 거. 그래서 그 물어보니까 자기가 정보 준 거라는 거예요. 숟가락 떨어뜨렸어요. 진짜니까요. 진짜라고. 그 신성국 신부님이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JTBC 보도 끝난 걸 알고 있는데, 왜 또 오셨지? 현재 진행 중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설득을 했죠. 데스크를 설득하고, 우리 또 사장님도 설득하고 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미얀마에 계속 왔다 갔다 취재하면서, 그걸 본격적으로 할지 말지 결정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많이 걸렸는데, 근데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그 이야기 했거든요. 아, 우리도 뭐 뉴욕타임즈가 또 이런 거 한번 해보면 안 됩니까? 우리 언제까지 뭐 이렇게 합니까? 백운비씨 뭐 사옥도 팔고 돈도 뭐 들어온다는데, 이럴 때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하니까. 우리 또 그때 사장님이 되게 적극적이셨어요. PD 출신인데, 이제 박명석 사장님이신데, 또 그런 쪽에 굉장히 또 관심이 많으셨고, 그래서 한번 해보지 뭐. 근데 제가 그랬어요. 확신은 할 수 없습니다. 확신은 할 수 없다 이야기했죠. 하고 대신에 우리가 이 소재로 가지고 한 번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뭐 해도
영 택도 아닌 건 알 겁니다. 하니까 이제 그럼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거고 사실 뭐 운 좋게 하긴 했는데 문제는 이제 결론이 이제 흐지부지 돼가지고요. 뭐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있을 때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자꾸 이게 좀 뭐랄까 좀 용기 있게 할 때 못하면 못하거든요. 세월호도 마찬가지고 이제 할 수 있을 때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머뭇거리고 눈치 보고 뭐 이러다가 이게 해 바뀌고 쭉 가려고 하니까 미얀마에서 이제 쿠데타를 나가지고 그때 그 뒤로는 이제 우리가 갈 수가 없고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 지금 예산 잡혀 있거든요. 26억이 잡혀 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유족들한테 설명을 했어요. 오래 못 간다. 그 뭐 미얀마 이야기 해보니까 사령관이 안 된다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그렇죠. 흐지부지 돼버려가지고 가족들이 뭐 전화 통화하면서 좀 약간 울먹울먹거리고 뭐 그러셨어요. 예. 좀 많이 아쉽죠, 사실은. 그렇죠. 의견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취재 관행들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그 지역적인 문제 이런 것들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그 단순하게 뭐 지역에 있는 뭐 지역을 대변하고 지역선만을 주고 해서는 이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슈 자체를 단순하게 지역에만 소모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지역의 눈으로 더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시도들을 좀 해봤어요. 해보고 뭐 라디오 프로뿐 아니라 실제로 뭐 외국에 있는 통신원들 연결해서 그쪽 소식도 전달하고 하는데 더 많이 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성 부분은 우리가 전개성이 있다.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존에 있는 취재하는 방향들 같은 것들은 좀 옛날식 방식 말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역의 눈으로 좀 새로운 소재를 좀 더 넓혀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원전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뭐 녹조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단순하게 지역 문제로 볼 수만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4대강 문제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취재해 보니까 녹조를 악화시키는 거는 4대강 보호가 맞아요. 당장 문제 해결하는 데는 이게 도움이 되지만 그렇다고 녹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온난화도 되면서 최근에 이제 4대강이 생기면서 그 시설농가가 엄청나게 많이 생겼어요. 강 주변에. 1년에 3모작 합니다. 비료 엄청나게 보여요. 축산 엄청나게. 그러니까 오염원이 있으니까 부유형화가 생기고 그 녹조가 생기는 거고 4대강 보는 이거를 엄청나게 키운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보를 먼저 해야 일단 그거는 기본이고 나머지 문제들을 사실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비료 문제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공교롭게도 시점이 2012년도에 그 세계에서 귀화 무슨 그 선언을 했대요. 그러니까 축산 폐기물에 대한 옛날엔 다 바다에 던졌거든요. 바다에. 그걸 못 하도록 하는 것들이 그때부터 해서 그거는 지금은 축산 폐기물들을 바다에 투기 못 합니다. 다 어디 있겠습니까? 육지에 다. 그게 다 어디 가겠어요, 비용. 과거에는 바다에서 적조 현상 같은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가분들 말씀 들어보면 결국 녹조든 적조든 이거는 자연의 일반적인 현상이고 사실 녹조가 있어야 이게 물고기도 살고 광합성도 하고 질소 고정도 하는 걸 밝혀져요. 우리가 있는데 문제는 너무 과한 게 문제고 더 심각한 거는 우리 식수원에서 그게 생기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는 적조 현상이 바닷가에 생겼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있는 식수원인데 저는 서울도 안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서울도. 그리고 저희가 정말 놀랐는 게 마이크로 시스템 검사할 때 상수안보본부에서 정말 자신 있게 했거든요. 안 나온다 이러면서. 저희도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이게 4대강,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만 나오지 않았어요. 그 운문댐 수계가 있는데 그쪽 수계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강의 문제만 아니다. 식수원을 원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서울 쪽이나 이쪽에는
아직 관심이 없잖아요. 뭐 녹조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근데 심각합니다, 진짜. 정말 심각하죠. 그러니까 매년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녹조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소재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 지역을 가지고 국한시키지 않고 이걸 어떻게 하든 이걸 이슈화를 해서 전국적인 이슈를 만드는 것들이 우리가 해야 될 노릇이고 형제 목조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결국은 전국 이슈가 됐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지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포항 원전 문제가 지역의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문제거든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지역 언론이고 지역 언론이 거기 있으니까 취재가 되는 것이고 하는 거지. 중앙인 언론들은 거기에 취재력도 많잖아요. 중앙 언론들은 뭐 각 도별로 한두 명 있거든요. 그게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언론들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어떤 조합,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그리고 그 인적 자원 이런 걸 뭐 돈 이런 걸 어떻게 조합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 언론의 역할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안 되네요. 잘. 사람은 변화를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변화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희뿐 아니라 모든 언론들이 20년 뒤, 30년 뒤에는 여러분들 눈앞에는 다른 언론이 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되물어보고 싶은 게 그럼 중앙 언론은 그렇지 않은가? 중앙 정부의 그 광고 엄청나게 하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특히 보니까 보수 언론의 광고비 엄청나게 줬더라고요. 그거는 이게 어느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른 것 같고 지역 언론에도 결국은 이제 선출직 공무원들이 이제 자기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결국은 그거는 이제 수용자들이 결국은 이제 언론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정치도 마찬가지고 수용자들이 보고 뭐 이 언론 뭐 이런 게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 기레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안 보고 뭐 제재를 가고 그렇게 하면 달라집니다. 결국은 언론을 바꿀 수 있는 거는 소비자들이 수용자들이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산자들은 그 수요에 따라가야 되고 하지만 따라가되 소비자들이 원하는 정보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론은 또 언론의 그 가치가 있으니까 그거를 잘 이렇게 배합하면서 계속 욕을 먹고 견제당하면서 계속 터지면서도 계속 이렇게 기사를 생산하고 이게 언론의 숙명인 것 같아요. 대구 MBC는 뭐 10년 뒤에도 건재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옥을 팔아서 그 이야기를 왜 하냐면 사실은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언론들이 지방은도 어렵고 근데 아마 존재는 하겠죠. 하는데 영향력은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계속 영향력이 떨어진다고. 저희들 과거에 그런 시도도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뭐 사실은 종편을 이거 만들어야 된다고 이렇게 주장했는 게 지역 MBC에서 제일 먼저 이야기했거든요. 종합편성 채널을 만들어서 지역 방송사들이 그 이제 지역 MBC 채널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거의 이제 만들 뻔 했는데 이제 중앙에 계신 언론 관련된 분들이 그거 뭐 그러다 보면 뭐 또 잘못될 수 있다. 뭐 다른 언론들 뭐 신문사들도 뭐 종합편성 채널 달라고 하시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무산된 적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뭐 MBC2 뭐 이런 채널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채널에는 전부 지역 관련되는 콘텐츠만 있고 이런 것들인데 저희들도 많이 시도했는데 이게 뭐 제도적인 뒷받침이 좀 돼야 되고 뭐 방송법도 바꿔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중국은 아무래도 공산당에서 당이 하면 하잖아요. 중국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역에 있는 방송국도 굉장히 힘이 있더라고요. 힘도 있고 뭐 드라마 같은 것도 뭐 시청률 높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느낄 때도 존재감은 더 있는데 경영은 계속 악화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 경영하고 우리 존재감은 관계없고 또 KBS는 같은 회사지만 MBC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영 시스템에 돼 있어서 콘텐츠랑 이렇게 광고가 이렇게 연결이 되진 않아요. 이렇게 중간에 이제 미디어 랩이라든지 아니면 방송 광고공사에서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뭐냐면 콘텐츠랑 이렇게 바꿔먹는 게 뭔가 언론에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건데 요즘에 뭐 유튜브 뭐 슈퍼챗 쏴주세요 하고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해주는 게 우리의 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대놔놓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거 볼 때마다 이게 언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렇게 해도 되나? 이런 생각, 요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죠. 근데 이제 결국은 뭐 그런 것들이 많아지는 거는 기존 언론들이 우리가 제 역할을 했었으면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겠습니까? 우리가 역할을 못하니까 똑같은 기사, 뭐, 기사 취재 좀 제대로 안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변화시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겠나. 저는 그 생각합니다. 고객, 그러니까 수용자들, 국민들을 탓할 게 아니라 우리 언론인들 스스로 좀 성찰과 좀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리고 실천을 해요, 실천. 실천해야 되는데, 이게 실천이 이게 어렵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관성이 뭐라 하죠? 이렇게 기존에 있는 이게 있어서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네.